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을 오래 할수록 뒷목 잡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럴 때 의심하게 되는 목 디스크, 어떤 증상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선생님, 이분 앞에서는 저는 허리도 꼿꼿이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의 주제 목 디스크라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경추부 수액 탈출증이 사실 정식 명칭인데요. 이게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목 디스크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경추부 수액 탈출증의 증상과 치료. 그게 오늘의 우리가 알아볼 과제입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요즘 워낙에 스마트폰을 많이 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나 목 디스크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예.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오늘 이 시간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화면 고정. 자, 이렇게 목 디스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의 경추의 특징부터 잘 알아야 할 것 같거든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목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허리 디스크랑 동일한 부분도 많아요. 디스크는 일단 뼈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구조물이거든요. 그건 뭐 똑같죠. 그 안에 있는 젤리 모양의 수액이 있고 그 수액을 둘러싼 질긴 섬유 조직, 섬유륜이 있어요. 그게 이제 디스크를 구성하는데, 그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목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신경을 누르면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에 통증과 저림으로 나타나게 되죠, 보통. 우리 몸의 경추는요, 7개의 뼈로 구성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잘 기억하고 잘 있죠. 기억하시네요, 이 목 디스크는요, 주로 어디서 발병을 할까요? 급성 디스크, 외상으로 인한 경우는 호발 부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성 디스크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스트레스가 주로 이렇게 응집되는 구간이 5번, 6번 사이 디스크하고 6번, 7번 디스크, 그렇게 두 부위가 가장 호발하는 부위가 되겠어요. 혹시 몇 번의 경추에서 발생했는지가 진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까요? 그게 이제 좀 감별점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흔한 5번, 6번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6번 신경이 눌리고, 그렇죠. 6번, 7번 사이 디스크가 나오면 7번 신경이 눌리는데요. 그 신경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은 5번 신경이 눌리면 안쪽으로 저림이 나타나고, 6번 신경의 경우에 바깥쪽으로 해서 엄지손가락이 저리고, 그 다음에 7번은 2, 3번 핑거, 이 두세 번째 손가락, 그 다음에 8번 신경은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이렇게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들이 다 고유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의 의견을 잘 이렇게 말씀하신 걸 잘 들어보면 이거 몇 번째 신경이 눌렸겠구나 하고 저희가 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아니 근데 목이 문제인데 이 팔이나 손가락에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눌리는 부위가 목이다 뿐이지, 목에서 디스크와 신경이 눌린다고 목이 아프지는 않아요. 그 이제 눌린다고 하면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가 손하고 팔이니까 저림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방사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방사통과 조금 다른 형태의 통증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연관통이라고 하거든요. 연관이 있다 없다 할 때 그 연관통은 사실 눌린 신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위에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연관통은 도대체 왜 생기는가 하면, 우리 신경 다발이 되게 여러 다발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모여서 척수라는 좁은 통로를 통해서 뇌로 들어가기 때문에 뇌에서 사실 어느 부위의 통증인지 정확하게 감별을 잘 못해요, 얘가. 그러니까 좀 얼토당토하는 부위의 통증을 그 부위 통증으로 좀 착각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호발하는 부위가 이게 얼굴의 통증이나 가슴에 이게 찌르는 듯한 통증 같은 거를 목 디스크와 눌린 신경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디스크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연관통과 방사통, 그런 특징적인 통증들이 우리 목 디스크에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어깨가 아프다 호소하시는 분도 정말 많으세요. 이것도 목 디스크의 증상일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목 디스크의 경우에 이제 보통 통증이 눌린 신경을 따라서 오니까 어깨 부위를 거쳐서 팔로 내려가요, 통증이. 근데 이제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어깨 관절에서부터 조금 더 아래로 통증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서 아주 흡사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깨 관절의 흔한 증상이라면 우리가 보통 어깨가 아프면서 팔로 내려가는 통증인데, 특징적으로 이게 어깨 관절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깨 관절을 돌릴 때 하고 아파한다 하면 어깨 관절의 질환을 먼저 의심하고 MRI를 그쪽으로 찍어 봐야 되는 거고,
돌리는 때는 별로 통증이 그렇게 더 심해지지 않는데 가만히 있어도 절여 내려가는 통증이 심하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목을 먼저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큰 감별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감별이 필요한 또 다른 질환이 있을까요? 신경은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엘보 주변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보통 테니스 엘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상완골 외상가염이라고 하는 염증도 감별을 해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내려가는 통증의 경우에는 이제 손목계 관절 질환이나 아니면 이제 목에서 신경이 내려가는 길에서 목에서 눌리는 거 말고 손목에서 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수근관 증후군이나 신경이 눌리는 증상들이 또 손이 저림으로 나타나니까 목 디스크하고 좀 감별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죠.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시라면 누구나 보면은 조금만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질환들입니다. 혹시 이것도 혼동하기 쉬울 것 같아요. 거북목, 일자목 이런 목 디스크 현상과 그렇죠. 조금 다른 걸까요? 거북목이나 일자목이라는 건 사실 엑스레이 방사선 소견에서 보이는 사인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럼 보시면 이제 엑스레이에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정상목은 이제 C자형 커브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 C자형 커브에서 머리가 좀 더 앞으로 쏠리게 되면은 옆에 있는 일자목 소견, 그 다음에 그 일자목에서 좀 더 머리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거북목이라고 하는 그런 엑스레이 소견이 사인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소견들이 있으면은 머리가 우리가 1cm씩 앞으로 나갈 때마다 목 뒤에 2kg에서 3kg씩 하중이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만성적으로 경추 주위 근육에 어떤 무리가 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 디스크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엑스레이 소견이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보이게 되면 이거는 목 디스크로 진행할 수 있다는 사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비유를 해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도로에 게시판이 이렇게 표지판들이 있잖아요. 100m 더 가시면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표지판이 있는데 그 표지판이 병원을 의미하지는 않죠. 그쵸. 그렇지만 그 표지판대로 쭉 가면 병원으로 도달할 거라는 거를 저에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그쵸. 이런 엑스레이 소견들이 보이게 되면 이게 목 디스크는 아니지만 이런 소견들이 보이면 목 디스크로 진행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를 나타내주는 사인인 거예요. 그렇군요. 이 진료실을 찾는 환자 가운데요. 다른 질환을 의심해서 왔다가 이 목 디스크로 진단받으신 사례가 또 있을까요? 많죠. 되게 관절 질환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깨나 엘보의 관절 질환으로 관절 파트에서 검사를 다 해보고 큰 이상이 없어서 저희 척추 파트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의외로 또 두통 환자들 같은 경우에 신경외과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목 디스크를 또 의심해서 검사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서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최종적인 검사는 MRI 검사죠. MRI 검사를 해보면 목 디스크가 몇 번째 디스크가 얼마나 심하게 나왔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딱 그 엑스레이만으로도 알 수 있나요? MRI만으로. 이 MRI만으로도 알 수 있나요? 그걸로 이제 저희가 목 디스크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치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목 디스크 수술 받아야 합니까? O, X! X죠. 네, 당연히. 다행이네요. 네. 왜 X인가 하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볼 때도 목 디스크 환자 중에 5% 정도가 수술을 한다고 봐요. 그리고 좀 넓게 브로드하게 봐도 10% 안쪽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5에서 10% 내외로 수술 환자를 저희가 이제 보는데 그 정도라고 하면 나머지 95% 정도는 목 디스크 환자 수술 안 한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목 디스크 진행 단계에 따른 치료 방법은 또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목 디스크가 이제 팽윤 정도, 약간 나온 정도를 보시면은 사진에 보시면 MRI 사진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정상적으로 디스크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사진이고요. 그 옆에 팽윤, 이게 화살표 된 데 보시면 살짝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그러네요.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저 정도면 저희가 보통은 약물 주사요법이라고 저 부위에 약물을 넣어주거나 물리치료, 약물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게 되면은 시술 같은 거를 권유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고주파 레이저나 아니면 신경성형수술 같은 시술을 해보게 되고 그래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을 생각하게 되죠. 그럼 앞서 말씀해주신 이 초기 단계라면 자세 교정이라든지 이 물리치료만으로도 자연 치유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자연 치유라는 개념을 어디 두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나온 디스크가 들어가게 되는 자연 치유는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건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고 증세가 호전되는 거를 치유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 보존적인 치료로도 시술로도 증세가 호전되게 되면은 디스크가 들어가지는 않아도 그 디스크를 저희가 이제 안고 산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안고 산다 생각하고 달래가면서 쓴다 생각하고 하면은 그게 이제 치유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아, 디스크한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이 정말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일까요? 그런 치료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림이나 통증의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를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추 척수증이라고 해요. 저희가 그 뭐냐면 척수의 본선이 눌리게 되는 경우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마비 소견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마비가 어떤 식으로 오냐면 첫 번째 코디네이션 장애라고 해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양손이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단추를 잠글 때 이게 안 맞고 이게 자꾸 어긋나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0초 안에 이거 그래스브를 20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경추 척수증이 있으면 이게 이제 점점 느려집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보행장애라고 나는 똑바로 걷는 것 같은데 뒤에서 보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걷는 경우. 아,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요? 그렇죠. 예.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저희가 이거는 척수에 마비 증상이 오는 거니까 수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꼭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분이 계신다면 어떤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수술은 일단 첫 번째는 내시경 수술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디스크가 조금 나온 경우는 하게 되고요. 그거보다 좀 더 심한 경우는 앞으로 절개하고 들어가서 디스크를 전부 다 제거하고 인공 디스크로 치환하는 수술을 보통 흔하게 합니다. 그런 수술까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수술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심한 경우 이제 거기에 퇴행성 변화로 관절이 완전히 망가진 경우는 뒤로 들어가서 그 수술 부위를 완전히 다 드러내고 쇠를 박는 수술까지 하게 되는 거죠. 수술을 하게 된다면 정말 힘든 작업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척추 수술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은 수술이니까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오늘의 명언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목도 건강할 때 잘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방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보셨던 일자목이나 거북목으로 가는 거를 좀 막아줄 수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얘기하셨던 스마트폰을 이렇게 숙이고 보는 자세, 이게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을 위로 해서 모니터도 그래서 앞으로 나간 머리를 이게 척추 중앙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주는 자세들이 목 디스크를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자세가 되겠어요. 제가 요즘에 그 목 디스크 예방하려고 이렇게 들고 갔더니 손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팔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거치를 해가지고 그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숙이는 자세가 제 목에는 안 좋다고. 숙이는 자세가 안 좋군요. 인사는 앞으로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강렬한 통증을 동반하는 이 목 디스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자세와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운동할까요? 하나, 둘.